네, 안녕하십니까. GB스터디 길벗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정지영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받은 문제는 고2, 고3 응용 어법 문제로 저는 고2, 고3 모두 2등급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 지문을 보면 A 지문의 내용부터 간략하게 정리를 하는데 앞에 이제 질문이 딱 나와 있습니다. What's in a name? 이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사실 이거 이제 수업할 때 학생들이 굉장히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했던 지문인데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이름의 의미입니다. 이름의 의미. 그리고 이름의 의미와 그 영향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밑에 보면 장미가 나오고 그다음 밑에 뭐가 나오냐면 장미와 그 다음에 장미를 그린 그림, 여기에 두 번째 문장에 있습니다. This thought of Shakespeare's point of a difference between roses and say paintings. 그러니까 장미와 장미 그림을 예로 들어서 이름을 다르게 붙였을 때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가. 요거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이제 내용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문장을 몇 개 읽으면서 정리를 좀 해보면 that we call a rose, 우리가 장미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은 by any other name, 다른 이름으로 부르더라도 the smell as sweet 하고 뒤에 이제 사실은 as a rose가 생략되어 있는데 장미처럼 달콤한 향이 날 것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미라고 부르는 어떤 물체를 만약에 뭐 양파라고 부른다고 해서 양파 향이 나지는 않을 거고 똑같이 장미 향이 날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실제 장미는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그 속성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조금 들어가면 그러면 장미 그림은 어떻게 달라지는가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대조가 나오는데 What a work of art is titled, 그러면 예술 작품에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는가는, 그러니까 예술 작품의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가는 on the other hand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esthetic face. 그것이 지닌 어떤 미적인 어떤 표현의 겉모습에 아주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미 그림은 그걸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면 might very well smell differently aesthetically speaking, 미적으로 말해서 아주 다른 냄새가 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장미라는 어떤 실제 물체는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결코 그 속성이 변하지 않지만 예술작품, 예를 든 겁니다. 이거는 다른 어떤 물체에다가 이름을 다르게 붙이면 그거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은 요렇게까지만 정리하고 제가 1번하고 2번의 체크 포인트를 잡으면, 자, 1번은 지금 that 이 문장의 주어로 쓰였고 그 다음 that we call our rose 라고 돼 있는데 요 부분을 먼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지금 관계대명사라서 we call,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that의 관계대명사 that의 형태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김학선 선생님? 네, 지금 앞에 that이 수식하고 있는 그 선행사가 that, 이제 지시대명사 that인데요. 이럴 경우에 관계대명사 that을 쓰는 게 좋을지 아니면 요거와 대조로 that 말고 which를 쓰는 게 좋을지,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네, 보통은 사실 우리가 중3 때부터 that을 쓰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that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지시대명사 that을 꾸며줄 때 that을 쓰기보다는 이게 이제 발음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요거를 that보다는 which를 쓰는 게 더 낫다라고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관계대명사 that이 앞에 있는 지시대명사 that을 수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that을 쓸 것인가 아니면 which를 쓰는 게 더 나을 것인가, 네, 요거를 포인트로 잡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번 지문을 보면, 네, 2번에서 제가 체크 포인트, 문제 2번이요? 네. 네, 문제 2번에서 체크 포인트로 잡은 부분은, 자, smell differently 라고 지금 써 있는데, 송지영 선생님?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스멜을 어떤 동사라고 배우나요? 네, 감각동사. 그러면 감각동사 뒤에는 어떤 형태가 온다고 배우죠? 네, 형용사가 온다고 배웁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1 때 아주 기초적으로 배운 내용인데 이 부분을 그냥 해석만, 사실 고3 학생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잊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를 써야 한다라는 걸 잘 기억하고 있다면 여기서 differently가 아니라 부사 형태인 differently가 아니라 형용사 형태인 different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이 부분을 네, 체크 포인트로 잡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 지문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2번 지문 보겠습니다. 네, 2번 지문은 사실 내용은 굉장히 단순한데 앞에 플로렌스라고 해서 이제
플로렌스 혹은 뭐 우리는 보통 피렌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 이탈리아의 피렌체를 여행한 그 여행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플로렌스 여행기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행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런 어떤 장소를 갖고 이 다 일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핵심적인 내용은 없고 이 중에서 이제 밑줄 친 부분만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while we were relaxing, 우리가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동안 a man came up to us, 어떤 남자가 다가와서 and handed us a t-shirt, 우리한테 티셔츠를 줬습니다. 근데 자, 이 글 쓴 사람은 티셔츠를 주니까 이걸 사라는 의미인 줄 알고 no thanks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그때 당시에 Brazilian backpacker who wanted to promote the Olympics held in his country. 그때 당시 이제 브라질에서 열릴 그 올림픽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티셔츠를 자기가 자비로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는 그런 배낭여행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하고 만남을 갖고 we took pictures together to remember the moment. 그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시간을 보냈고 though it was our first time meeting, 만난 건 처음이었지만 it felt as if we are old friends. 우리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체크 포인트를 제가 3번 하고 4번을 잡으면 자, 3번에서 while we were relaxing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헷갈릴 만한 게 제가 체크 포인트로 잡은 게 앞에도 보면 it was relaxing and comfortable 이라고 해서 relax가 형용사로 쓰일 때 relaxing 혹은 relaxed라는 형태로 형용사로 쓰일 때 요거를 구분하는 것과 그 다음에 다른 의미로 relax가 혹시 쓰일 경우가 있지 않는가 요거를 대비를 해서 혹시 relaxing이 맞는지 아니면 자, 문제의 의도는 요거를 relaxed 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라 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체크 포인트로 잡고 수업을 진행해 볼 텐데요. 박승배 선생님, 혹시 이제 우리가 한 중이나 중3 정도에 요거를 ing를 쓰는 경우하고 pp를 쓰는 경우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네네. 사람이 느끼는 어떤 감정을 얘기할 때는 ed를 쓰고 어떤 사물의 대상의 성질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예를 들면 자, 편안하게 쉬어봐 라고 할 때 얘들아 긴장을 풀어 라고 할 때 보통 어떻게 말할래? 라고 하면 relax 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relax가 자동사로 그냥 편안하게 쉬다 라는 의미가 된다면 저기서는 진행형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쉬고 있는 동안에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형용사로 볼 게 아니고 진행의 의미로 편안하게 쉬고 있다 라는 의미로 쓰는 것과 차이를 좀 비교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보면 이제 4번은 as if라는 표현이 있어서 이제 가정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조금 생각을 하고 봐야 되는데 자, 이 지금 처음 만난 브라질 사람하고 사진 몇 번 찍고 이제 처음 만났습니다. 시간을 좀 보냈는데 마치 우리가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졌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실제로 이 사람하고 우리가 오래된 친구는 아니기 때문에 자, we are 이라고 쓰는 게 맞는지 아니면 조세민 선생님 혹시 이걸 가정법으로 쓰면 어떤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그래서 we were 이라고 쓰면 우리는 진짜 오래된 친구는 아니지만 진짜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졌다 라는 내용인지 그거를 체크 포인트로 잡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잡은 체크 포인트는 여기까지고 좀 3등급이 안 되는 학생들한테 조금 설명해 줄 부분은 사실 뭐냐면 1번 같은 경우에는 3등급 미만 학생들은 사실 여기에 관계대명사가 들어간다는 것도 좀 잘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call이라는 동사가 오형식 동사고 우리가 그 어떤 물체를 장미라고 부른다 라고 해서 목적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들어간다. 이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거를 딱 봤을 때 틀릴 만한 학생들의 얼굴이 실제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고3이라도 조금 해석을 그냥 하다 보면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3등급 안 되는 학생들은 반드시 한 번 더 이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의 경우도 요것만 단순히 중학교 때 배웠던 요 도식만 지금 생각하다 보면 relax가 자동사로 쓰여서 그냥 편안히 휴식을 취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고 특히나 이제 while이라는 접속사가 나오면 보통 진행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동안이라는 진행의 의미이기 때문에 요거를 진행형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걸 조금 더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3등급 미만 학생들은 뭘 헷갈릴 수 있냐 하면 과거의 사실인데 이거를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쓰지 않고 왜 가정법 과거로 쓰나요? 라고 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as if 가정법하고 I wish 가정법은 네, 김영선 선생님 다시 한번 네, as if하고 I wish 가정법에서 가정법 과거를 쓰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앞에 동사랑 일치하는 경우. 네네. 그래서 앞에 있는 그 동사의 시제와 일치를 시킨다라는 그 가정법 과거 혹은 가정법 과거 완료의 동사 형태를 조금 더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제가 3번 잡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부터 보면 자, 이제 학생들이 요거를 조금 문장 파악을 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앞에서부터 천천히 해석을 해보면 that we call rose, 우리가 장미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은 would smell, 냄새가 아주 달콤한 냄새가 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돼서 저기 지금 쓰인 대시 관계대명사인데 앞에 자신이 꾸며주는 그 선행사가 똑같은 형태의 that입니다. 물론 지시대명사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똑같은 형태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관계대명사를 that으로 쓰기보다는 이럴 때는 which로 고쳐주는 게 훨씬 자연스럽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which로 고쳐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많은 학생들이 좀 잊어먹고 있겠지만 우리가 중학교 때 다 배운 내용인데 감각동사 뒤에는 우리말로는 물론 부사처럼 해석이 되지만 요거를 형용사로 써야 된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냄새가 난다라고 해서 이렇게 형용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자, relaxing이라고 하면 대상을 설명할 때 ing를 쓰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학생들이 좀 질문할 수 있겠지만 저기선 지금 진행의 의미로 썼고 그 다음에 relax가 자,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다라는 자동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틀린 게 아니고 맞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부분이 없는 맞는 문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요거는 내용을 조금 이해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as if 다음에는 반드시 그 가정법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직설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 근데 이제 여기서 여행지에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하고 잠깐 동안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야, 우리가 진짜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졌다라는 거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서 we are 이라고 쓸 것이 아니고 가정법 과거를 이용해서 were 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왜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내용인데 왜 가정법 과거 완료가 아니냐라는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자, 앞에 주절의 동사가 과거일 때 as if 가정법은 똑같은 시제를 나타낼 때 가정법 과거를 씁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를 써야만 그때 당시에 마치 우리가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졌다라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we were 이라고 쓰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빈도하고 난이도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이는 나오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익숙하지 않은 형태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 정도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아주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봤을 때 지금 만약에 이제 그 교육관님이 설명해 주신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학생들이 오히려 또 쉽게 접근할 수도 있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내신 의도에 따르면 난이도는 좀 굉장히 많이 높은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경우도 학생들이 조금 많이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이제 빈도는 많이 높게 나올 수 있고 저거를 진행의 의미로 정말 그 ing와 pp를 구분을 이렇게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하지 않고 진행의 의미로 좀 하기는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할 것 같아서 요것도 난이도 조금 높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법 같은 경우는 진짜 이제 고1하고 고2 때 계속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라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많이 익숙해져 있어서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높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도 난이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